최근에 옷 검은 옷 많이 입어요. 아 이거 외박해가지고. 아 외박이요. 씻고 오지 못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예, 어제랑 예. 똑같은 옷입니다. 예, 아 저는 요즘에 검은색에다가 뭔가 안경이랑 이렇게 맞추는 거를 준비한 건가 싶었는데 아니군요. 네, 여기 부득이하게 예. 외박을 데뷔하고 와서 검은 옷이 가장 무난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가장 티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랑 옷 똑같구나. 아, 쟤 또 안 씻었구나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가 끝이 나면 이제 월드컵으로 돌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16라운드 10경기를 저희가 짧게 프리뷰하면서 이 경기는 어떻게 좀 보면 되는지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이번 주말에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어쨌든 한 달 동안은 프리미어리그를 못 봐요. 그렇죠. 각 구단의 팬분들은 어쨌든 우리 팀 경기를 또 바라보는 그 어떤 그 갈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한 달 쉰다는 걸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부디 전 경기를 저는 다 즐기셔도 괜찮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한동안 안 하니까. 일단 시간대가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네, 일단 토요일부터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꽤 많은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주요 경기를 꼽자면 일단 맨시티 브랜트포드가 좀 볼만한 경기죠. 이거는 이제 아스날 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맨시티가 승리하고 아스날이 못 이기면 맨시티가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 그러니까 전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위를 탈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아스날이 좀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는데 만약 전반기 끝났을 때 맨시티가 좀 1위 자리를 탈환한다면 맨시티가 워낙 리그 우승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페이스를 매 시즌마다 보여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쭉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누가 1위에 올라 있는지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부상자가 지금 브랜트포드가 많아서 맨시티는 지난 시즌처럼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더블을 노리고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이미 맨시티가 실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홈 경기인 것까지 감안하면은 맨시티가 승리할 가능성이 최근의 흐름까지 놓고 봐서도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브랜트포드가 꽤 엄청난 그 전술적인 어떤 그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맨시티가 무실점이라는 점은 좀 놀라운 일이고요. 브랜트포드가 최근 공식전 5경기 동안이나 승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브랜트포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맨시티로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0-0시 경기들이 좀 동타임 경기들이 많은데 일단 네. 본머스 에버튼 경기는 짧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순위는 굉장히 낮아요. 두 팀 모두. 16위 대 17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고 본머스 지금 리그 4연패 중이고 에버튼 리그 6경기 1승 그리고 주중 리그컵 본머스전은 막상 1대4로 졌거든요. 물론 이제 멤버가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딱 그겁니다. 누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더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날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경기가 하센이틀이 경질된 사우스햄튼의 리그 첫 경기.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가 리버풀입니다. 예. 리버풀이 올 시즌 강팀에게 좀 강하고 계속 뭔가 애매한 팀, 약간 위험에 빠져 있는 팀, 이 팀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진상 소튼전이 걱정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은 지금 4위하고 승점차가 7점인데 나폴리, 토트넘 잡고 연승에 리그컵도 다음 라운드 진출해서 분위기는 좋거든요. 근데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까지 4위하고 승점차가 7점이면 남은 기간 동안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승점차를 좁히는 게 이번 주말의 과제가 좀 아닌가 싶고요. 이 경기 고비를 넘기면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이제 부상자 복귀를 좀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타랑 디아스. 예. 물론 이제 두 선수가 바로 복귀는 안 할 것 같고 12월 중순에 일정이 재개돼도 1, 2주 정도는 좀 부상 소요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12월 말에 복귀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예정보다 빨리 돌아와서 12월 중반부터 이어지는 리버풀 일정에 조타랑 디아스가 빨리 좀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네. 자 이어서 이제 노팅엄과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인데 노팅엄이 생각보다 강팀을 갑자기 좀 잡아내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공식전 4경기 2승인데 상대가 리버풀이랑 그러니까. 토트넘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 좀 20위에 위치해 있고 팰리스는 리그 2연승인데 팰리스가 초반에 강팀들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뭐 리버풀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팀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팰리스가 좀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공격진들 최근에 올리세 괜찮고 뭐 자하야 자하면 늘 여전하고, 에이스니까. 맞아요. 팰리스가 여기 뒷심도 많이 생겼어요. 좀 뒷심이 지난 시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런 뒷심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지옥 일정을 버텨내고 이제는 순위가 상승할 만한 포인트다.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이 얘기를 좀 역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이제 동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 경기랑 토트넘 경기가 동타임이구나. 동타임이에요. 네. 이거는 좀 아쉬운 일인데 주중 리그컵에서 토트넘이 주전들을 대거 이용해서 졌고요. 체력만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리그컵 있어야 되느냐 존패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주전 다 써가지고 지면 이게 뭔 망신이냐고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득이 있냐고. 그래 소득이
마이너스죠 이거. 출혈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네. 게다가 상대가 리즈잖아요. 예. 리즈 에너지 레벨이 정말 많은 팀이에요. 많이 뛰고 전방 압박하고 전환 빠르게 하고 또 비엘사 감독 때랑 다르게 제시마치 감독은 이제 상대가 좀 그래도 역습을 좀 노리거나 혹은 본인들의 밸런스가 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라인이나 압박의 기준점을 경기 중에도 약간 미세하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제시마치가 부임하고 리즈가 적어도 비엘사가 있을 때보다는 저는 밸런스는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본머스전에서도 리즈가 이겼는데 4대3의 명경기가 나왔어요. 골도 선수들이 요즘 제법 넣고 있고 최근 리그 2연승인데 리버풀을 잡았고 맞죠. 본머스를 잡았어요. 두 경기 6득점이니까 화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기동력도 토트넘이 하필 주중에 주전들을 썼기 때문에 리즈가 근소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토트넘은 이미 이전부터 유럽 클럽 대항전 병행한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즈의 에너지 레벨을 토트넘이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상만으로는 감당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맞아요. 토트넘이. 근데 예. 결과가 어떻든 전반기 4위 자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결과만 가져와도 돼요 토트넘은.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만약에 이 경기를 토트넘이 못 잡는다고 해도 지금 5위 맨유하고 3점 차거든요. 근데 골득실이 토트넘이 워낙에 유리해서 전반기가 끝나도 4위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마 경기 내용을 보시는 팬분들께서는 순위보다는 내용에 대한 답답함을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반기가 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 대 레스터인데 웨스트햄 전반기 순위가 15위인데 부진에 좀 빠져 있고 레스터가 어느덧 웨스트햄 순위를 역전해서 1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터 안 좋다 했는데 최근에 무실점 경기도 꽤 많고 메디슨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측면 반스와 같은 자원들.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어서 괜찮아요 레스터도. 그래서 지금 리그 5경기 3승 1무 1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웨스트햄 대 레스터입니다. 이렇게 0-0식 경기를 쭉 보면 2시 반에 뉴캐슬 대 첼시가 있어요. 엄청난 빅매치죠. 이게 뉴캐슬이 지원에 힘이고 그리고 에디아우의 조련에 힘입어 챔스권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지금 첼시는 지금은 아직 챔스권에 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이 이것도 승점 6점짜리 맞대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뉴캐슬 첼시의 경우는 전반기 4위 이내에 올라있는 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기면 3위가 유지가 되고요. 현재 뉴캐슬과 1위 아스날의 승점이 7점 차밖에 안 나요. 뉴캐슬 진짜 잘하고 있고요. 뉴캐슬은 리그 4연승에 9경기 무패로 6승 3무인데 첼시는 리그 4경기 무승에 4위하고의 승점도 여전히 5점 차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뉴캐슬이 아무래도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이번에도 첼시를 좀 잡게 될지 아니면 첼시가 그래도 뉴캐슬을 상대로 선전하고 좋은 결과를 내면서 4위하고의 격차를 좁힐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뉴캐슬의 에너지 레벨을 생각하면 강한 압박과 전환 또 세트피스에서의 무기가 뉴캐슬이 되게 좋거든요. 현재 부상자가 있는 첼시로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만한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최고의 팀 하면 뭐 아스날이랑 맨시티를 뽑겠는데 맨시티 그런 맨시티를 상대로 에너지 대결에서 같이 함께 대결을 펼쳤는데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팀은 저는 뉴캐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류의 감독이 리그 우승은 못해도 올해의 감독상 같은 상을 받을 거예요. 맞아. 에디아우는 좀 그럴 거라고 보고요. 다음이 이제 4시 45분 좀 안 좋은 시간이죠. 울버햄튼 대 아스날이 만납니다. 울버햄튼 새 감독이 이제 로페텍인데 아스날전은 그냥 경기장에 보러 올 거라는 지금 얘기가 많아요. A매치 이후에 A매치는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경기장에 일단 한번 경기를 보러 온다는 얘기들이 많고 울브스는 리그 4경기 무승에 8경기 1승입니다. 현재 리그 11승 1무 1패. 아스날은 이기면 이제 전반기 리가 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승 1무 1패의 성적을 토대로 이번에도 승리를 추가해서 맨시티에게 1위 자리 안 뺏기고 전반기 1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각오가 지금 아스날은 상당한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울브스전 2승이긴 하거든요. 근데 경기들이 쉽진 않았어요. 경기 중에 뭐 약간 오심 관련 이슈 때문에 아스날이 좀 애를 먹는 장면도 있었고 그 마지막 특히 에미레이츠에서 승리를 거둘 때 라카제트의 정확히는 이제 상대 자책골이었던 근데 라카제트가 사실상 견인했던 그 라스트 미닛 골 덕분에 아스날이 좀 겨우 이긴 경기였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울버햄튼 상대로 좀 경기들이 지난 시즌에 빡빡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 두 경기가 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제가 중계하는 브라이튼 대 빌라 그리고 그 전날에는 리버풀 사우스햄튼 중계를 하고요. 브라이튼 빌라는 브라이튼이 데체르비 감독 아래에서 공식전 3연승 그리고 빌라는 역시 에메리 매직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두 감독 하에서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대결이네요. 데체르비 대 에메리 이제 맞아요. 중도에 부임한 감독 간의 대결 아니야. 멤버는 둘 다 좀 스쿼드는 뭐 빌라가 좀 더 괜찮다라고 봐야 저도 되는데 그렇게 봐요. 브라이튼은 그래도 꾸준히 발맞춰 온 게 있으니까 매력적인 두 팀 간의 맞대결이 먼저 일단 일요일에서 월요일 될 때 전초전으로 시작이 되고요. 1시 반에 풀럼 대 맨유가 만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럼이 9위 풀럼 지난번 맨시티전에
10명의 맨시티에게 결국은 패하긴 했지만 이거는 맨시티의 체급이 워낙 커서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플럼은 원래 되게 강한 압박과 또 빠른 전환에 마르코 실바 감독이 좀 중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팀의 기동력과 전환으로 계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비워진 공간을 역습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른 때보다도 센터백의 조합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그리고 빌드업 시 상대 압박을 얼마나 잘 풀어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극초반 외에는 리그에서 연패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 직접 빌라전에 패배했던 건 아쉽지만 이번에도 연패를 피하고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지 이 경기를 끝으로 프리미어리그는 한동안 휴식기를 갖습니다. 자, 10경기 저희가 프리뷰했잖아요. 이 네. 경기 하나 꼭 봐야 된다. 어떤 경기 예상? 리버풀 사우스햄튼이요. 제가 중계하기 때문에. 입중계는 토트넘 리즈를 할 거니까 네. 여러분 입중계는 토트넘 리즈 보시고 네. 재중계는 저희 스포티비 화면 띄워서 소리 좀 들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 첼시 재밌을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캐슬 첼시. 브라이튼 빌라가 관심도에 비해서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풀럼 맨유도 플럼 맨유도. 꽤 플럼 다이나믹한 홈이니까 또. 역동적인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기들 중에서 이제 네. 거의 뭐 절반 정도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입중계 많이 눌러오세요.